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멘델의 유전입니다. 우선 유전을 하기 전에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다 적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이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머리카락, 뭐 곱슬이다, 참머리다, 까만색이다, 갈색이다 이런 거. 생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형질이라고 합니다. 대립형질은 머리카락 중에서도 어떤 게 있습니까? 곱슬머리, 참머리, 쌍꺼풀 있다 없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형질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완두콩으로 따지보면은 둥글다와 주름지다 이렇게 생긴 완두콩이 있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립형질이라는 뜻이에요. 색깔을 보면은 황색이다, 녹색이다,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표현형과 유전자형 한번 해볼게요. 요걸 하기 전에 요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밑에 있는 유전 법칙을 먼저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멘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완두콩이 있었습니다. 완두콩. 둥근 완두콩과 주름진 완두콩을 발견한 거예요. 멘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아들이를 교배를 시켰더니 둥근 완두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이 뭘 생각했느냐? 아, 생명체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뭔가가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뭘 했느냐? 유전인자라고 했습니다. 멘델이 제일 처음에.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둥근 완두하고 여기에 이제 주름진 완두가 있는데 자식이 둥근 완두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멘델이 뭐라 생각했느냐? 아, 둥근 거하고 주름진 모양이 있는데 이 중에 싸워서 이기는 놈이 있고 지는 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둥근 완두는 라지 R, 주름진 거는 진다는 표시로 스몰 r을 적습니다. 라지는 이제 둥근 라운드의 준말이고 약자고 R은 스몰이라는 것이 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라잘과 스몰알. 그런데 이게 부모님이 어차피 우리 사람 알죠? 난자, 정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하도 마찬가지로 암술과 수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엄마 하나 아빠 하나를 내한테 뭔가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어 볼게요. 라지 RR 스몰 RR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는 엄마가 준 거 하나는 아빠가 준 거. 이하도 엄마 아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하가 아빠인 거고 요거 엄마라고 생각합시다. 이하는 이하한테 뭐 줬습니까? 라지 R만 줄 수밖에 없죠. 반만 줍니다. 반만. 두 개 다 안 줘요. 우리가 앞에서 생식세포 분열 배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뭐 생식세포 분열에서 뭐 했느냐? 나는 유전자가 1번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자식한테 줄 때는 이 중에 하나만 준다. 그래서 이게 2N이다. 요거는 N이다. 배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유전자가 있다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둥근 유전자가 있다. 여기 주름자 유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줬을 때.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나는 뭐 둥근 걸 줬다. 아니, 나는 주름진 걸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때는 염색체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라는 개념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유전인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은 유전자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반만, 이거의 생세포 분열애가 이거의 반만 줘가지고 이 안은 라지알만 주고 이 안은 스몰알만 줄 수 있으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 아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유전자로 따지보면은. 근데 우리는 유전인자만 지금 할 거니까 요렇게만 적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요런 거를 뭐라 하느냐? 요런 거를 유전자형이다. 이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근데 요거는 둥근 거잖아요. 둥근다, 둥글다. 야는 주름지다. 요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도 둥근 거고 요거는 주름진 건데 이하는 뭐냐? 이 둘 중에 이하가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하는 둥근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성형질이다 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우성은 열성보다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마디로 우성끼리 있을 때는 그냥 우성이고 열성끼리 있을 때는 어차피 열성인데 둘이가 만나면은 우성과 열성이 만나게 되면 우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거는 유전자형이다. 요거는 표현형이다. 자, 그런데 완두콩에 대한 실험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맨델이. 자, 색깔도 있습니다. 둥근 두 완두가 있는데 얘는 색깔이 달라요. 하나는 황색, 하나는 녹색 완두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둘이를 교배를 했더니 뭐가 태어났느냐? 예, 황색 완두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황색이 이기는구나. 황색은 옐로우니까. 대문자 YY를 적었습니다. 이 아는 그린이니까 G 적는 거 아닙니다. 소문자 YY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 줄 때는 라지 Y, 스몰 I를 주겠죠. 그래서 노란색, 라지 Y가 이기기 때문에 노란색이 된 거다. 그러면은 이 아이 유전자형은 이런 것들이고 표현형은 황색이다, 녹색이다 또는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를 적으면 됩니다. 이때 우성이 누굽니까? 황색이 우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완두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사람들도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얼굴이 사각턱인 사람, 뾰족한 턱인 사람 이렇게 할 수도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피부색이 조금 어두운 사람과 밝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쌍꺼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도 되고 자, 그러면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주름지고 주름 졌는데 녹색인 이런 완두콩이 있을 겁니다. 자, 이하도 당연히 교배를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하겠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하는 아, 요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둥근 모양 라지 RR과 황색인 거 스몰 YY, 라지 YY 또는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왜? 요렇게 있지만 이하는 둥그니까 이하지만 황색이니까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것도 됩니까?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다시 적을게요. 요거는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한마디로 라지 R만 있으면 다 둥근 모양이에요. 라지 Y만 있으면은 하나만 있으면 전부 다 황색이에요. 그러니까 황색이고 둥근 거는 전부 다 이런 거 다 적으면 됩니다. 자, 주름지고 녹색은 주름 줬으니까 무조건 스몰 RR이겠죠. 그리고 이 안은 녹색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몰 YY겠죠. 됐습니까? 왜? 이 중에 하나라도 라지가 있으면은 둥글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요런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 왜 적어주느냐? 지금 우리 여기서 유전자형을 적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생긴 놈이 있고 여기 다르게 생긴 애가 있죠. 둘이가 싸워야 되는 놈들. 똑같이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다른 놈이 있죠. 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들끼리 뭉쳤다. 똑같이 생긴 것들이 뭉쳤다. 이라면 우리가 뭐라느냐?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순종은 라지 YY냐? 됐습니까? 라지 알랄이냐? 아, 야, 스몰, 이니까. 이 안은 뭡니까? 우성이죠. 우성이면서 순종. 이 안은 열성 순종. 이렇게 말합니다. 스몰 YY도 순종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라지 R, 라지 R, 스몰 Y, 스몰 Y. 요것도 순종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닌 거는 뭐냐?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잡종입니다. 됐습니까? 자, 한마디로 똑같이 생긴 느낌이 뭉쳐 있으면 무조건 순종. 우성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성이든 우성이든 똑같은 게 있으면 순종, 아니면은 잡종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여기 있는 거 보이죠? 꼭 우성만 있는 게 아니고 우성, 열성 이렇게 해서도 순종입니다. 됐나요? 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순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유전에 대한 용어를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계속 읽어볼게요. 맨델이 유전 연구를 하는데 이 아가 뭘 했다고요? 완두콩을 했습니다. 완두콩이 왜 좋으냐를 설명한 겁니다. 자, 일단 재배가 쉬워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짧아요. 한 번에 얻은 자소수가 많습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 재배가 쉽다는 것은 쉽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첫 번째, 자식을 낳으려면 몇 년 그래? 최소 20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너무 길어요, 사람이. 근데 이 아는 금방금방 자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도 어차피 한 명, 아니면 쌍둥이 두 명 이렇게 낳잖아요. 근데 완두콩은 몇 개씩 낳잖아요. 몇 마리를 하면 안 되죠. 몇 개씩, 10개, 20개. 완두콩 이렇게 생긴 거 알죠? 이렇게. 완두콩 이렇게 통에 이렇게 생긴 거.
볼록볼록 해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이 나무라기 좀 그렇지만 몇 개씩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몇 개씩? 한 30개씩 이렇게 열리니까 자손수가 많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리고 재배가 쉽다. 우리 사람 키우기 어렵죠. 예, 재배가 쉽습니다. 물만 주면 되니까 햇빛하고. 됐나요? 자, 이래서 완두콩이 좋은데 이게 뭐라지? 통계 분석에 적합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아들과 딸이 태어날 확률이 몇 %입니까? 딱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입니다. 왜 2분의 1입니까? 자, 남자는 XY를 가지고 있고 성형, 여자는 XX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는 무조건 성염색체 X를 주는데 남자는 X를 줄 수도 있고 Y를 줄 수 있죠. 이게 확률이 반반인 거예요. 이거면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나면 여자, 이렇게 만나면 남자가 되는데 결혼수 남녀 확률은 1대1,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자, 자기 집에 또는 친구 집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딸 이렇게 한 명 한 명 나올 수도 있죠. 그럼 50대 50인데 아들, 딸 또는 아들만 2명, 딸만 2명. 그러면은 야가 아들만 2명이 집안에는 아들이 나올 확률이 100%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연치 않게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자손이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자손이 엄청나게 대가족이라 해가지고 한 20명을 낳았다. 그래도 딸이 많을 수도 있고 아들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따졌을 때 올해 태어난 애가 남자 여자 비율을 보니까 거의 1대1에 가깝더라. 그것도 정확하게 1대1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500명이 태어났다고 칩시다. 우리 양산시에서 500명이 태어났는데 249명은 남자고 251명이 여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50명이 아니고 이제 1000명이 이거 잘못 적었죠. 1000명이 태어났는데 480명과 520명이 태어났다고 칩시다. 남자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칩시다. 1대1이 가깝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따지면은 한 10,000명이 태어났다. 10만 명이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1대1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통계라고 하는데 이런 통계로 분석하기가 자손수가 많을수록 그 확률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두콩이 좋습니다. 자,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건데, 그 다음에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가능하다. 자가수분은 뭐냐? 혼자 교배하는 거죠. 자, 식물은 꽃이 있습니다. 꽃 위에 뭐 있습니까? 암술이 있죠. 암술 옆에 뭐 있습니까? 수술 있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암술을 수술 가루를 한번 화분이죠. 이걸 암술에 붙이면 자기 혼자 교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됩니까? 안 되죠. 타가수분이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요것처럼 황색인 완도하고 녹색인 완도를 우리가 교배시키가 자손을 낳아보고 싶다. 그 사람 보고 쌍꺼풀이 있는 남자와 쌍꺼풀이 없는 여자 둘이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됐죠? 이런 자유교배가 불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완두콩은 타가수분, 자가수분도 가능하고 대리명길이 뚜렷하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거는 완두콩은 색깔이 황색, 노란색과 녹색 2개밖에 없습니다. 애매한 색깔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피부 색깔이 조금 어두운 사람과 밝은 색이 있는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어두운 사람 아니면 밝은 사람 태어납니까? 아니죠. 중간 단계가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까맣다고 해야 되나? 이게 하얗다고 해야 되나?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쌍꺼풀도. 쌍꺼풀이 있다 없다. 이거는 뭐 좀 뚜렷한 게 보이는데 쌍꺼풀이 확실히 진하게 있는 거와 조금 애매하게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빠의 유전 형질이 쌍꺼풀이 진한 거를 물려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형질이 뚜렷해야지 이 아가 아빠 걸 받았구나 엄마 걸 받았구나 이런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이게 완두콩이 맨델 한마디로 유전을 연구하기에 좋은 법칙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맨델의 가설이 있는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맨델이 이게 현미경도 없었어요 그때. 그때 뭐 했느냐? 이 완두콩을 재배해가지고 요 태어나는 개수를 살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일기를 쓴 겁니다. 그 일기를 몇 해 동안 써가지고 그 일기를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야 뭐라고? 야 둥근 거하고 주름진 게 있는데 다른 건 태어나지 않더라. 근데 둥근 게 확률적으로 높아. 그래서 얘가 몇 대 몇으로 높아. 이런 걸 이제 뭐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얘가. 됐습니까? 그래서 맨델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설을 세운 거예요. 특정한 형질은 한 쌍의 유전인자, 그때는 유전자라는 게 없었죠. 유전인자가 있다. 엄마.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생세포 분열 이런 것도 몰랐다고요. 세포 현미경이 없는데 세포라는 것도 몰랐는데 이거 어디 알았습니까? 맞죠? 됐습니까? 이 실험 이거 완두콩 색깔을 보고 이제 재배해보고 알았다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상의 유전인자는 부모로부터 윤려받는다. 결국 이 아가 생세포 분열을 몰랐다. 세포도 몰랐다. 그런데 이 아는 완두콩을 재배하면서 이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 사람.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형질이 이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우열의 원리인데 우성과 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등생, 열등생 이런 거죠. 우성이 열성을 깔아뭉개가지고 지가 표현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둥근 거하고 분명히 황색인 거하고 녹색인 유전자를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 황색이 태어나는 이유는 황색이 노란색이라 할게요. 헷갈리네요. 왜냐면 이게 옛날에는 그냥 황색, 녹색을 했는데 요새는 계속 한글화가 진행돼가지고 쓰레기가 그래가지고 한글화가 진행돼가 제일 쓰레기 같습니다. 왜 한글화 합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노란색이 황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과 초록색이 있는데 분명히 노란색과 초록색 유전자를 받았지만 이 안은 노란색이 태어났습니다. 그거는 녹색을 이 노란색이 억압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성과 여성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것도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요 다음에 설명을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것이 우열의 원리인데 멘델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했습니다. 1번이 우열의 원리고 두 번째가 분리의 법칙입니다. 이 원리와 법칙은 다른 거예요. 자, 우열의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아까 설명했듯이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있었습니다. 둥근 완두 라지 알랄, 요거 스몰 알랄 교배해가지고 태어난 것이 둥근 완두입니다. 이 안은 라지 알과 스몰 알을 동시에 가지죠. 이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색깔로 해도 됩니다. 색깔로 해가지고 모양은 동그랗게로 통일시킬까요? 노란색과 녹색이 있는데, 그러니까 녹색이라 할게요. 노란, 이 안은 라지 YY, 이 안은 스몰 YY라고 합니다. 이 안은 라지 Y, 스몰 Y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아까 한 거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설명을 잘 들어야 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우열의 원리는. 자, 위에 요걸 어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똑같은 거예요. 어버이. 어버이가 이 아들이가 뭡니까? 순종입니까? 잡종입니까? 순종이죠. 전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어버이 세대에서 됐습니까? 적습니다. 순종의 대립 유전자를 가졌다. 이해갑니까 이거? 순종인데 대립되죠. 황색, 녹색. 둥글다 주름지다. 순종의 대립 유전자를 가진 어버이 세대를 교배했더니 자손 일대가 태어났는데 자식이 아닙니다. 그냥 자손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손 일대가 태어났는데 일대, 첫 번째 내라는 뜻이죠. 일대가 태어날 때 이 자손 일대는 반드시 뭡니까? 잡종입니다. 왜? 엄마 아빠의 라지와 스몰을 하나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은 반드시 잡종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럼 잡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유전자를 동시에 가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 중에 잡종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표현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 안은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둥글게 이 안은 황색과 녹색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황색으로 그 중에 하나만 표현되는데 이 알을 뭐라고 한다? 우성이라고 이제부터 하겠다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요거 설명한 거예요. 됐죠? 자, 읽어보면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 대립형질이 다른 두 순종이 요겁니다. 순종의 대립형질을 가진 개체를 교배했을 때 얻은 잡종 일대의 대립형질 중 하나만 자, 잡종 일대는 무조건 뭐라고요? 잡종 일대는 무조건 잡종 순종하고 잡종 한마디로 하나가 다르다는 거죠. 또는 요렇게 잡종 일대에서 대립형질 중 한 가지만 표현되는데 그 중 한 가지를 뭐라고 한다가 우성이라 하고 나머지 하나를 열성이라 하자. 됐습니까? 됐나요? 네. 여기 우열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우열의 원리가 왜 우열의 원리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분리의 법칙입니다. 자, 분리 법칙은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자, 위에 적을게요. 자, 이게 따라 안 적으면 헷갈리니까. 자, 더하기 2.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분리 법칙은 요 자손 일대로 다시 실험하는 거예요. 자손 일대 둥근 완두콩을 라지알 스모랄, 라지알 스모랄 이거를 자가 수분 또는 자가 교배합니다. 또는 뭐 자화 교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자화 수분 다 똑같습니다. 자, 자기 수분 교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식물로 따지면 수분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 요거는 저는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자화 자기 꽃끼리 수분을 시킨다. 여기 정상적인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자, 이래가지고 또는 다른 놈끼리 해도 돼요. 다른 놈끼리 해도 되는데 다른 놈끼리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자 이렇게 교배를 하면 자 이게 누구 뭐 줍니까? 라지알 줄 수도 있고 스모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식한테 이거 줄 수도 있고 이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하도 뭐 줄 수 있습니까? 라지알 줄 수도 있고 스모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됐나요? 그러면 이 자식이 몇 종류가 태어나느냐? 네 종류가 태어납니다. 첫 번째, 라지알과 라지알이 만난 라지알알. 라지알과 스모랄이 만난 라지알 스모랄. 스모랄과 라지알이 만났지만 라지알부터 적을게요. 라지알 스모랄. 스모랄과 스모랄이 만나서 스모랄. 요렇게 아빠가 라지알 죽고 엄마가 라지알. 아빠가 라지알, 엄마가 스모랄. 아빠가 스모랄, 엄마가 라지알인데 내가 반대로 적은 거예요. 둘 다 스모라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 완두가 둥근 모양입니다. 이 아도 둥근 모양입니다. 둥근 모양 우열해서 했죠. 요 아만 주름진 거예요. 자, 누가 문제가 되느냐? 이 아가 문제입니다. 왜? 부모가 둘 다 둥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주름진 아가 태어난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게 왜 태어났냐? 이 아가 이 엄마 아빠가 그 맨들이 생각해요. 이 엄마 아빠가 라지알과 스모라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를 만약에 동시에 준다면 그 자식한테는 라지알 스모랄 동시에 왔을 거 아닙니까? 엄마한테서. 그러면은 자식은 라지알도 가지고 스모랄도 가지는데 라지알이 이기니까 전부 다 무슨요? 둥근 모양이 태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주름진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맨들이 생각한 게 야, 이 라지알과 스모랄이 따로따로 나눠지다 보니까 스모랄끼리도 만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아가 이 자화 수분을 해가지고 이 자화 수분을 해가지고 이 완두콩의 개수를 살립니다. 총 4,000개를 만약에 수거를 했다고 합시다. 대충 4,000개. 그 중에 이하가 1,000개, 이하가 998개, 이하가 1,002개, 뭐 이하가 1,000개 이렇게 수거가 됐다고 칩시다. 완두콩이 만약에 4개밖에 없었다. 이러면 이게 이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3대1이잖아요. 이게 3대1. 대충 3대1.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지. 3대1에 가깝다. 이게 아까 전에 말한 통계가 가능하다. 우연치 않게 이해가 4개를 했는데 4개 다 주름진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이해갑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하고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엄마가 A형, 엄마가 A형, 아빠가 B형이면 O형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딸 3명을 낳았는데 딸 3명 낳는 것도 확률이 8분의 1밖에 안 되죠. 첫 번째 딸 확률 2분의 1, 두 번째 딸 2분의 1, 세 번째 딸 2분의 1, 합쳐서 8분의 1입니다. 합쳐서는 아니고 곱해야 되거든요. 8분의 1. 근데 이 아가 3명 다 O형이야.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지 통계적으로 이게 한 4분의 1 확률로 O형이 태어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많이 해봐야지 확률에 가까워진다. 자, 그래서 이 아는 정확한 개수는 아니지만, 이 아가 3대1 정도로 태어난다라고 멘델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려면, 이 아가 태어나려면
이하 둘이가 붙어서 유전되는 거 아니고 따로따로 유전돼야지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아빠 요렇게 만나든지 이렇게 요렇게 만나야 된다. 이거 둘이가 통째로 내려오면 라지알 스모랄을 통째로 받으면 자식이 전부 다 라지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둥근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기죠. 얘한테 이기죠. 그래서 얘는 둥근 거밖에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름지 이런 게 태어난 이유는 요 스모랄이 분리되어서 유전이 되구나. 그래서 이름이 분리의 법칙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생세포 분열에서 이 반을 주는 거 알고 있죠. 이게 생식세포 분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멘델은 세포도 몰랐을 시기에 생식세포 분열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준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분리의 법칙. 색깔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왜 분리의 법칙이고 우열의 원리인가? 자, 우리가 법칙이라면 꼭, 야, 무조건 좀 지켜야 될 건데? 어긋나는 것도 있죠. 어긋나는 거 있습니다. 법칙이 우리가 100% 과학에서 100% 뭐다라고 말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 법칙은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이 법칙을 따른다. 예외가,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법칙에도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극히 드물다는 거죠. 예외를 찾기가 힘든 거를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는 뭐냐? 원리라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 어느 정도 발견되지만 그나마 이 원리에 따라서 이런 가망성이 조금 더 많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열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거 있습니다. 과학에는 말을 좀 번역을 좀 우리가 한글로 해서 그렇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 뭐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고 됐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죠. 누가 더 엄격합니까? 이하가 더 엄격하죠. 자, 법은 어기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찾기가 힘들죠. 규칙 어긋나는 사람 자주 보입니다. 어떤 거 보입니까? 학교 지각하지 마라. 지각하는 사람 매일 있잖아요. 맞죠? 됐나요? 법으로 우리가 뭘 합니다.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안 보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인 것이 좀 더 이하보다는 자주 발견되는 거예요. 이하는 몇 개 없는 거예요. 그 예외가. 이게 자주 발견.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우열의 원리에 왜 원리는 처음에 제가 배울 때는 제가 중학교 시절이죠. 몇 년 전이고 30년 전 정도 되겠는데 그때는 우열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리로 바꿨어요. 왜? 예외적인 게 많으니까. 왜? 여기서도 배우게 됩니다. 우열의 원리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간유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자, 꽃이 있습니다. 빨간색 꽃이 있고 요 까만색 꽃 아닙니다. 흰색 꽃입니다. 흰색 꽃 두 개가 있습니다. 이하 둘이를 교배한 거예요. 교배했더니 난데없이 분홍색 꽃이 태어납니다. 띠용. 그래서 사람들이 이 뭐야? 이 우열의 법칙에 이거 만족하지. 이게 빨간색이 우성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겠죠. 라지알 적자 레드의 약자. 얘는 지니까 스몰 알랄이라고 적자. 그래서 얘는 라지알 스몰하니까 빨간색 꽃이 빨간색 꽃 아니죠. 그러면 하얀색이 우성이면은 WW 화이트의 약자. 그냥 스몰 WW 적었을 거야. 얘는 라지 W 스몰 W니까 얘는 하얀색 꽃이 태어나는데 그것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 둘 중에 우성이 없는갑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또 유식하게 뭐라 하느냐, 불완전한 우성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걸 뭐라 하느냐, 둘 다 우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아 레드 화이트 그래서 둘 다 대문자를 써줍니다. 싸워서 지고 이기는 놈이 없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레드와 화이트를 동시에 가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무슨 색? 분홍색이 태어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열의 원리를 따르는 놈과 우열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놈을 배웠습니다. 우열의 원리를 따르는 놈은
자, 여기서 하나 더 요거와 똑같이 하면 요거도 자가수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분홍색 꽃 두 개를 자가수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꽃이 이상하게 생겼네요. 바쁩니다, 마음이. 자, 둘이 교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라지 R, 라지 W, 라지 R, 라지 W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라지 R, 라지 R, 라지 R, W. 이 안은 W 라지 R이지만 그냥 라지 R, W라 적을게요. W, W. 자, 이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꽃입니까? 흰 꽃. 맞죠? 자, 첫 번째 꽃 무슨 꽃입니까? 붉은. 레드, 레드. 중간에 두 개 꽃 뭡니까? 하얀색과 흰색이 섞은 분홍색, 분홍색. 자,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위하고 그림이 다르죠? 이 다릅니다. 그죠? 위에 있는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로는 색깔이 좀 어려우니까. 자, 이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거를 두 개를 교배하는 겁니다. 자, 하나는 이게 뭔 색입니까? 황색. 이하도 황색입니다. 미리 색깔 칠해놓고 할게요. 귀찮아서. 자, 이하는 라지 Y, 스몰 Y 황색. 라지 Y, 스몰 Y 황색. 그런데 이하는 첫 번째 라지 Y, 라지. 두 번째 라지 Y, 스몰 Y. 스몰 Y, 라지 Y지만 라지부터 적을게요. 스몰 Y, 스몰 Y. 자, 그래서 이하는 세 개는 황색. 하나는 녹색. 자, 그림이 같습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다르죠? 자, 이게 중간 유전 불완전 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안은 요 두 개 한번 해보요. 요 두 개. 이하 둘이는 표현형이 분명히 다릅니다. 맞죠? 이 표현형 다르죠? 다르지만 표현형이 아니고 유전자형이 다르죠. 한마디로 이 안은 라지 Y와 라지 Y, 라지 Y와 스몰 Y는 표현적으로 같습니다. 이게 둘이 다 무슨 색이에요? 황색. 스몰 YY만 뭔색? 녹색.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지 RR은 붉은색, 라지 RW는 분홍색, WW는 무슨 색? 흰색. 흰색, 분홍색, 얘는 빨간색, 붉은색. 자, 이 안은 유전자형이 다르니까 표현형도 다르더라. 이 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유전자형이 다른데도 표현형이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유전자형이 다르지만 표현형이 같은,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도 다른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중간 유전. 한마디로 이 안은 우열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다 설명을 했고 분리의 법칙을 밑에 적혀 있는데 분리의 법칙 여기 봅시다. 요렇게 하는 걸 보고 교배하는 거, 요렇게 교배하는 걸 보고 뭐라 적혀 있습니까? 대립형질이 다른 순종끼리 교배하여 얻은 잡종 일대를 대립형질이 다른 잡종 순종을 교배해서 태어나게 한 잡종 일대를 다시 자가수부시켜 얻은 잡종 2대에서는 우성과 열승이 3대1로 태어나더라. 됐습니까? 표현형이 우성이 3대1로 둥근 거 3, 주름진 거 1. 황색인 거 3, 녹색인 거 1. 이렇게 태어나더라. 이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잡종 1대에서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생식세포 요거 형성될 때 대립 유전자가 서로 분리되어 유전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게 무엇은? 예, 생식세포 분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됐나요? 이래서 이름이 분리의 법칙이다. 그래서 밑에 분리의 법칙을 읽어보면은 한 쌍으로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다른 세포로 들어가서 각자 따로 유전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쌍꺼풀을 유전자를 받았고 어머니한테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를 받았지만 쌍꺼풀이 우성이기 때문에 쌍꺼풀이 있는 애입니다. 근데 제 자식한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에서 받은 쌍꺼풀 유전자와 할머니에서 받은 쌍꺼풀이 없는 외꺼풀 유전자 중에 하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법칙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우열의 원리와 분리 법칙, 그 다음에 중간 여전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중립의 법칙입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까 전에는 모양과 색깔을 따로따로 했는데 이제는 모양과 색깔을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둥근 완다고 주름졌는데 이거 뭐 그려놓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설명해 볼게요. 대충 그렸습니다. 자, 처음에 둥글고 항색 라지 RR 라지 YY 둘 다 순정입니다. 이 안에 주름지고 녹색 스몰 RR 스몰 YY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황색 완두와 네, 녹색 완두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양은 서로 다릅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냐? 이 안은 둘 다 모양도 우성, 색깔도 우성, 둘 다 우성이죠. 이 안은 모양도 열성, 색깔도 열성인 애를 교배시킵니다. 그러면 이게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줄 거니까 이 안은 라지 R을 줄 수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니까 스몰 R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자손한테 주는 겁니다. 자, 이 안은 스몰 R과 라지 스몰 Y를 요렇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니까 요렇게 자식한테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라지 R, 라지 스몰 Y, 스몰 R 라지스몰 라지스몰 이렇게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둥근 유전자와 황색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둥글고 황색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성을 달고 이하 둘이를 자가 수분을 시킵니다. 지금 그래서 이하도 똑같이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이하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가 몇 종류가 되느냐? 라지 R을 줄 수 있고 이 둘 중에 라지 Y를 줄 수 있겠죠. 근데 라지 R을 주면서 스몰 Y를 줄 수도 있습니다. 스몰 R을 주면서 라지 Y, 스몰 R을 주면서 스몰 Y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식세포가 총 4종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안은 몇 종류입니까? 한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종류라고 이를 적었네요. 한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은 둘 중에 하나가 다르니까 둘 다 다르니까 이게 요렇게 줄 수가 있는 거야. 그거를 적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몇 종류 태어납니까? 네 종류의 생세포가 태어날까? 요걸 차례대로 적어 볼게요.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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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스몰 라지 스몰 스몰 야도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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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스몰 라지 스몰 스몰 처음에는 이거 따라하기 힘든데 정지해 놓고 천천히 보면 옥수 쉬운 겁니다. 자, 이게 아빠고 여기 엄마라고 칩시다. 이래가지고 둘이가 만난 걸 여기 적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라지 R과 라지 R이 만났으니까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이렇게 태어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 뭐라 적을 거냐? 라지 R, 라지 R, 라지 Y, 스몰 Y. 여기서는 라지 R부터 적을게요.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Y. 여기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자,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 이게도 적어볼게요.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R. 됐습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요게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적을 필요 있느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안 적을게요. 자,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이하 둘이 뭡니까? 둥글고 황색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둥글고 황색 됐습니까? 자, 이것도 둥글고 황색입니다. 이것도 둥글고 황색이에요. 둥글고 황색이에요. 둥글고 황색. 둥글고 황색, 둥글고 황색. 이하도 둥글고 황색, 둥글고 황색. 자, 둥글고 황색이 딱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딱 배치가 됩니다. 총 몇 개냐? 둥글고 황색인 놈이 둥글고 황색인 애가 총 9개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 이 16개를 낳으면 9개. 이 아보다 100배 많으면 이거 900개겠죠.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6칸 중에 9개가 둥글고 황색이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게를 한번 적어 보면은 자, 둥글고 녹색입니다. 이하가 둥글고 녹색. 이게 적어 보면은 라지 R 스몰 YY. 둥글고 녹색이 요렇게 딱 태어납니다. 지금 이하도 보면 요렇게 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요래 가지고 둥글고 녹색이 요렇게
둥글고 녹색인 놈이 둥글고 녹색인 애가 3개가 태어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뭐냐? 주름지고 황색인 거예요. 여기에 3개가. 또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이 점점 작아지는 거 보입니까? 자, 이거 해보면 둥글고 황색이에요. 아, 주름지고 황색이에요. 주름지고 황색인 애가 3입니다. 자, 마지막 이게 뭡니까? 자, 주름지고 녹색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주름지고 이제 녹색이 한 개가 태어납니다. 자, 이게서 이거 9대 3대 3대 1 외우면 됩니다. 이거 어차피 이거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9대 3대 3대 1이고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9대 3대 3대 독립법칙이 뭔지 설명해 볼게요. 자, 모양을 한번 결정되는 거. 둥근 거와 주름진 게 태어났죠? 둥근 거 몇입니까? 12개 맞습니까? 주름진 거 몇 개입니까? 4개 맞습니까? 몇 대 몇입니까? 3대 1. 3대 1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색으로 황색과 녹색도 한번 해봅시다. 황색 몇 개입니까? 12개죠. 녹색 몇 개입니까? 4개죠. 몇 대 몇입니까? 3대 1. 오! 아까 전에 우리가 모양과 색을 따로 했을 때도 3대 1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합쳐서 하더라도 결국 모양과 색은 3대 1, 3대 1. 한마디로 모양 혼자 하나, 색 혼자 하나, 모양과 색을 섞어서 하나, 결국 3대 1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양과 색은 각자 따로따로 독립되어 유전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한마디로 모양과 색이 독립되어 한마디로 서로서로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3대 1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된다. 여기 문제가 나올 거고 차례대로 이걸 내가 뭘 적은 거냐? 둘 다 우성을 내가 적은 거예요. 우성, 열성을 적은 거죠. 우성, 열성. 모양은 우성, 색도 우성. 모양, 우성, 색은 열성. 근데 얘는 열성, 우성. 모양은 열성, 색은 우성. 모양은 열성, 색은 우성. 얘는 열성, 열성. 요 순을 적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게 독립의 법칙입니다. 그럼 독립의 법칙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유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1번부터 이제 1, 2번 순으로 알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순종인 노란 완두, 초록색 완두, 순종입니다. 둘이 똑같이 생겼죠. 교배한 것이다. 교배한 결과 잡종일 때 400개 만들어 얻었다. 그럼 이게서 뭐 줍니까? 무조건 라지바이 밖에 못 주죠. 여기 뭐 줍니까? 스몰바이 밖에 못 주죠. 받으면은 라지바이, 스몰바이. 무조건 무슨 색입니까? 황색입니다. 자, 그러면 교배 결과 잡종 1대에서 400개를 만들었는데 전부 다 황색이겠죠. 이 중 노란색은 몇 개입니까? 400개. 너무 쉽습니다. 그 옆에. 맨델이 통의 결과를 설명해서 가장 가정한 거 설명하기 위해 가정한 거 있는 거 찾는 겁니다. 유전 인자가 있다. 유전 형질이 맞죠? 한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이 한 개다 아니고 2개가 짝이 돼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라지 R, 라지 R 이렇게 무조건 짝이 있다라는 거죠. 틀렸습니다. 유전 인자는 부모에게서 자손에게서 각각 하나씩 쌍으로 전달된다 맞죠? 한 쌍의 유전 인자가 서로 다르면 그 중에 하나만 표현된다. 예를 들어서 다르면 이건 뭡니까? 이거 알죠? 잡종이라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죠. 잡종이면 그 중에 우성만 표현된다. 맞죠? 됐습니까? 선생님, 우리 앞에서 배운 요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맨델의 유전 법칙이 아닙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 우열의 법칙의 예외에서 배운 거예요. 지금은 맨델의 유전 법칙이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여기서는. 자, 한 쌍의 유전인자는 생세포를 형성할 때 분리되어 이건 무슨 법칙입니까? 분리의 법칙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유전 용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생물이 지니는 특징을 표현형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생물이 지닌 특징을 표현형이라 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표현되는 형이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예, 형질이라고 합니다. C의 모양이 둥글다는 유전자가 아니죠. 둥글다는 표현형입니다.
완두의 키가 큰 것과 작은 것은 대리변질이다. 크다 작다 대리변질 맞죠? 네, 틀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틀렸다 맞다. 나중에 고등학교 때 역시 도움 됩니다. 대립유전자 중 우성유전자는 알파벳 소문자로, 우성은 대문자로. 맞죠? 대문자죠. 요거 틀렸습니다. 대립형질 중 살아가는데 유리한 형질이 우성이다. 아닙니다. 좋은 기 우성이 아니고 열성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우성인 거 쌍꺼풀 우성이거든요. 이거 뭐 외꺼풀 유리합니까? 아니죠. 쌍꺼풀 있고 없고죠. 맞죠? 곱슬머리, 참머리, 곱슬머리가 우성입니다. 참머리하고. 이게 뭐 생활하는데 뭐 좋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런기 우성입니다. 자, 우리 육손 들어봤습니까? 손가락이 6개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 다지증이라 부릅니다. 이거 네이버에 한번 궁금하면 쳐보세요. 다지증 우성입니다. 정상보다. 그러니까 이 다지증이라는 게 손가락이 6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생활에 유리합니까?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이게 우성이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열성과 싸워서 이겨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맨델의 유전 원리 설명. 우열의 관계 뭡니까? 우열의 관계. 자, 우열의 관계는 라지알, 라지알, 스모랄, 스모랄을 만났을 때 이 중에 하나가 표현되는 거죠. 하나만.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거죠. 여기 우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모에서 요거 한쪽 요거죠. 요겁니다. 왜? 다른 분모 중에 동그란 게 이겼다는 거죠. 동그란 게.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얘가 우열 원리입니다. 그 다음. 자, 완두가 유전 연구에 적합한 거 사람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맞죠? 사람은 조금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사람 유전도 시험 범위 들어가면 이거 해야 되니까. 자,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맞습니다. 한 세대가 짧고 자손수가 맞죠? 그래서 뭐가 쉽다? 네, 통계를 내기 쉽다. 요거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조질이 쉽다. 맞죠? 우리끼리 할 수도 있고 자기끼리 할 수도 있고 남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꽃과 꽃끼리 수분시킬 수 있습니다. 됐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많아. 다양한 표현이 틀렸습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많아. 아니죠. 모양은 2개, 색깔도 2개.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 둘, 하나, 둘. 됐나요? 오케이. 이거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저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같이 완두를 순종이 보라색 꽃과 흰색 꽃을, 이 보라색 꽃하고 흰색 꽃, 이거 몰라도 됩니다. 보라색 꽃의 꽃밥을 잘라. 이거 뭡니까? 꽃밥이 뭡니까? 이거 수술 머리에 있는 거 꽃밥이라고 부릅니다. 흰색 꽃의 꽃가루를 보라색 꽃의 암술머리에 묻힌다. 보라색 꽃의 꽃밥을 잘라낸다. 잘라냈습니다. 그럼 왜 수술 잘라낸 거죠.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암술밖에 없는 겁니다. 보라색 꽃은. 흰색 꽃의 꽃가루를, 흰색 꽃에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요게 붙이는 거죠. 됐나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하고 교배시키는 거죠. 자가수분 아닙니다. 자가수분은 보라색 꽃에 있는 꽃가루를 보라색 꽃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틀렸어요. 완두의 꽃색은 보라색이 흰색보다 우성이다. 이건 모르지 아직까지. 우열이 뭔지 모릅니다. 자식이 태어나봐야 알아요. 이게 자식이 태어났는데 보라색이다. 그럼 보라색이 우성이고 흰색이다. 그럼 흰색이 우성이죠. 흰색 꽃의 꽃가루는 모두 흰색 유전자만 가진다. 이거 맞는 겁니다. 문제 읽어보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잠시만요. 순종이 보라색 꽃과 흰색 꽃을 교배하기 자손 모두 보라색 꽃이었다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라색 꽃과 맞죠? 보라색 흰색 꽃을 교배시켰더니 보라색이 우성이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라색이 요거 맞는 거죠. 자가수분은 아니고 요거 2개는 맞는 겁니다. 다음. 자, 분리법칙입니다. 자, 문제는 뭐 분리법칙으로 풀면 되는데 그냥 몰라도 됩니다.
이게 학교 책에서는 시험에서 분리의 법칙 이렇게 안 적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 보고, 야, 이게 분리의 법칙이구나. 자, 순종이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습니다. 순종, 라지, 알, 알. 자,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이거 노란색하고 겹쳐가지고, 둥근 순종이니까, 주름진 거니까, 스몰알, 교배가지고 잡종일 때는 라지, 알, 스몰알. 그래서 교배가 태어난 것은 실제로, 야, 자가 수분하는 거죠. 옆에 두 개 그려줘야 되는데, 그냥 자가 수분이라고 표현해 준 거죠. 자, 자손이 몇 개 태어난다고요? 네 개 태어납니다.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하니까, 라지알끼리 만났느냐? 라지알과 스몰알이 만났느냐? 스몰알과 라지알이 만났으니까 요거 내가 라지알부터 적을게요. 스몰알끼리 만났냐? 그럼 얘는 둥근 거, 둥근 거, 둥근 거, 얘는 뭐한 거? 주름진 거. 그래서 둥근 거와 주름진 게 몇 대면 3대 1로 태어난다. 여기 3대 1로 태어난다. 열성이 항상 1입니다. 자, 잡종 2대, 잡종 2대입니다. 요거 잡종 2대에서 200개의 완두를 얻었으면 이게 몇 개입니까? 150개겠죠. 요거 대충. 요거 50개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중에 둥근 완두와 주름지 각각 몇 개입니까? 그래서 150개가 50개인데 이게 정확하게 150개, 50개 안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애매하게 90개를 얻었다 이러면은 이게 90이 4로 나눠집니까? 4로 나눠집니까? 그럼 이게 4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0개의 4분의 1. 그럼 이게 몇 개입니까? 22.5개입니까? 맞습니까? 맞죠, 맞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2.5개가 어떻게 나온다면 반은 뭐 둥글고 반은 이 주름집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대충 요 값에 가깝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3대 1에 가깝게. 그다음 지금 중학생이니까 그냥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도 그림 다 있으니까 순종의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가 잡종 1대를 얻었으니까 라지알 스모랄이겠죠. 라지알을 줬고 스모랄 줬죠. 그럼 얘는 라지알끼리 만나면 이거 라지알 라지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거는 라지알과 스모랄이 만났으니까 라지알 스모랄. 요거는 라지알 스모랄. 요거는 스모랄 스모랄 태어난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위에 교배에서 얻은 잡종 1대. 잡종 1대가 누굽니까? 이하가 잡종 1대입니다. 이 지금 1대 적혀 있잖아요. 이게 2대입니다. 잡종 1대 완두 C 모양을 유전자 이거 어떻게 적습니까? 자, 아빠한테서 둥근 거 받았는데 아빠 염색체가 이렇게 있겠죠. 엄마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아빠는 둥근 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둥근 거, 여기도 둥근 거. 한마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둥근 거밖에 안 준 거예요. 엄마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주름진 거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요 두 개를 받았으니까 이 안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둥근 거, 주름진 거. 항상 이렇게 들고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식한테 줄 때는 둥근 거를 주든 주름진 걸 주든 둘 중에 하나를 준 거예요. 둥근 거 주름진 거, 둥근 거 주름진 거. 되겠습니까? 이거 혼자서 된 거 아닙니다. 이거 둘입니다. 이거 둘입니다. 이거 두 개인데 한쪽을 요게 두 개 적어준 거고 이 아이 한쪽을 요게 적어준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자가 수분이라 돼 있잖아요. 맞죠? 자가 수분이니까 자기 수술, 암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찾아보면 여기 답입니다. 그 다음 자, 위에 교배 실험 그냥 이거 분리 법칙이었습니다. 위에 했죠. 잡종 일대에서 만든 이거 간단히 표현하면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어버이가 요거였고 주름진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자가 수분이니까 자기하고 자기끼리. 그래서 태어난 것이 라지 알알, 라지 알 스몰 알, 라지 알 스몰 알, 스몰 알 스몰 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둥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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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지고. 자, 잡종 1대에서 잡종 1대가 이겁니다. 요거 1대죠. 요거 2대입니다. 접종 1대에서 만든 생세포는 유전자형이 한 종류이다. 자, 만드는 생세포, 이하 생세포는 뭐 하니까 라지알 또는 무슨 알, 스몰알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유전자 한 종류가 아니고 라지알 또는 스몰알 두 종류다. 잡종 1대, 2대에서 잡종 2대입니다. 주름진 완두는 모두 잡종이다. 주름진 완두는 이건 뭡니까? 순종이죠. 이하 순종입니다. 이하 둘이가 잡종이죠. 자, 이하는 또 순종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잡종이다. 틀렸죠. 잡종 2대에서 둥근 완두는 유전자형이 모두 두 종류다. 유전자형이 라지알RI면 라지알 스몰알 두 종류 맞죠? 잡종 2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 모두 두 종류다. 유전자형은 모두 두 종류다.
둥근 완두의 유전자가 두 종류다. 이하는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모두 몇 종류? 세 종류다. 유전자형은 요거, 요렇게 세 종류다. 표현형이 두 종류죠. 틀렸습니다. 둥근 완두 안에서의 유전자형은 이 둥근 완두 아닙니까? 맞죠? 유전자형은 두. 잡종 2대의 둥근 완두는 모두 잡종 1대의 둥근 완두와 모주 유전자형이 같다. 얘와 같은 건 누굽니까? 얘 둘이밖에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완두씨의 모양 유전에서 교배 결과 자손에서 우성과 열성 형질비가 1대1로 나온 경우는, 자, 이거 다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요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라지알과 스모랄을 교배했더니 곱하기 교배한 겁니다. 얘는 라지알밖에 안 주죠. 얘는 스모랄밖에 안 주니까 무조건 자손이 100% 라지알 스모랄 무슨요? 둥근형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이거 한번 해볼게요. 라지알 이거 답인데 스모랄이면, 자, 첫 번째 요렇게 하면은 뭐 태어납니까? 라지알 스모랄. 두 번째도 라지알 스모랄. 세 번째 하면 스모랄. 네 번째 하면 스모랄. 그래서 둥근 주름진. 그래서 얘가 딱 둥근 거 주름진기 1대1로 태어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라지알과 라지알 스모랄은, 자, 하면은 라지알 태어나고 라지알 스모랄. 다시 라지알입니다. 다시 라지 스몰. 이렇게 태어나니까 둥근. 약 100% 둥근. 됐습니까?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아까 해봤죠. 라지알, 스모랄. 여기 둥근 주름진. 그래서 얘는 3대1로 태어납니다. 자, 얘는 무조건 이거밖에 안 태어나겠죠. 라지알. 그래서 얘는 둥근 100%. 됐습니까? 자, 이게서 딱 요거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실험 결과 잡종이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위에 그림 이제 보기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독립법칙입니다. 자, 둥글고 노란. 요거 앞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갈까요? 자, 순종인 둥글고 노란색. 라지와이. 그 다음에 스몰 y. 그래서 얘는 자식한테 뭐 줄 수 있습니까? 라지와이만 줄 수 있고, 얘는 스몰 y만 생식세포입니다. 이거 줄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씩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라지와이, 스몰 y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표 복잡하게 그랬죠. 결국 이 안을 자가수분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 9대 3대 1로 태어난다 했습니다. 요거. 그래서 둥글고 주름진 거도 3대1. 자, 둥근 거와 주름진 거는 3대1. 황색, 색깔에 대해서 황색과 녹색도 3대1. 황색과 녹색도 3대1.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색과 모양이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그래서 독립법칙이잖아요. 그죠? 잡종 2대 표현형 비로 옳은 것은 노란색과 초록색은 무조건 3대1. 둥근 거와 노란색은, 둥근 원도와 노란색은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둥근 거 주름진 3대1 맞죠? 이것도 틀렸죠. 됐습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아까 전에 첫 번째 거는 둥글고 노란색은 무조건 뭐 우성. 마지막 거 주름지고 초록색은 열성. 그 다음에 이하 둘은 순서 바뀌어 상관없는데 우성 우성. 우성 하나 열성 하나, 우성 하나 열성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9대 3대 3대 1이죠. 그래서 답은 요겁니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3번과 5번입니다. 자, 소수령 문제 봅니다. 자,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적을게요. 라지알 스모랄 이렇게 태어나겠죠. 그래서 둥글다 얘는 주름지다. 자, 유전자형은 미연은 어떻게 적는다고요? 그 라지부터 적어야 돼요. 라지알 스모랄. 얘는 둥근 모양이다. 야도 둥근 모양이다. 야는 주름진 모양이다. 생세포를 형성하는 생세포를 형성하는 깊이, 관계가 깊은 맨델 유전 보죠. 이건 뭐랬습니까? 생세포를 만들 때 이하가 정자나 난자에 따로따로 가가지고 이게 이제 유전된다 했잖아요. 이건 무슨 법칙? 분리의 법칙. 자, 쉽죠? 이게 뭐냐면은 우열은 둘이가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우열입니다. 이게.
라지가 이긴다. 둥근 게 이긴다. 둥근 게 이긴다. 이게 우열이고, 됐습니까? 둥근 걸 좌우가 수분했는데 이하가 나와가지고 생세포를 만들 때 이하가 라지알과 스몰알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따로 분리되어서 간다. 분리법칙이고. 색깔과 모양에 대해서 유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색깔과 유전이 따로따로 독립되어 유전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위의 문제인데 잡종 2대에서 모두 320개의 완두를 얻었다면 이 중에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이 같은 완두는 이로상 몇 개입니까? 자, 이게 유전자형이 같은 완두와 표현형이 같은 완두 두 개가 있거든요. 요거 앞에 화면으로 돌려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인데 요거 이해 잘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뭐랬습니까? 요 잡종 1대가 요 하잖아요. 이거는 어버이, 요 라인 어버이. 요거 자손 1대도 되고 잡종 1대도 됩니다. 자손 1대. 이거 안 물어봐요, 그냥. 여기가 2대죠. 요 아들이 2대입니다. 자, 이게 2대인데 문제에서 뭐라 부르느냐? 자손 1대와 표현형이 같은 잡종 2세대. 이게 말이 애매하다. 이 자손이라 적어요. 2대는 웃기죠. 2대. 잡종 2대라 적어야 됩니다. 자손 2대. 2대는 보세요. 요 둥글고 황색이죠. 둥글고 황색 몇 개 나옵니까? 9개죠. 총 몇 개 중에 16개 중. 그러니까 총 16개 중에 9, 16분의 9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손이 총 1600개를 내가 얻었다. 그럼 1600 중에 16분의 9니까 900개죠. 아까 전에 320개였잖아요. 320개에 16분의 9 이런 거 적어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문제는 뭐였냐? 이거 아니었습니다. 자손 1대와 유전자형이 같은 자손이 되는 이렇게 적어요. 유전자형. 자, 얘는 라지스몰 라지스몰이잖아.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와이. 요거하고 똑같은 게 이건 아니죠. 이 라지잖아. 그죠? 이 표현이 같은 거지 유전자형이 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전자형이 같은 게 요거 4개입니다. 해보면 됩니다. 요거 4개입니다. 딱 똑같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적어 놓은 거야, 아까 전에. 그래서 얘는 총 16개 중에 4개니까 몇 분의 몇이다? 전체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아까 전에 이제 그 이론대로 1대와 같은 2대. 자, 뭐가? 유전자형이 같은 거는 4분의 1이었고, 표현형이 같은 거는 16분의 9였습니다. 자, 이거 외우시면 외울 거고, 그냥 표 한번 그려보시면 압니다. 유전자형이 같으니까 여기 4분의 1입니다. 이거. 예, 4분의 1 곱하기 320개 하면 되죠. 유전자형이 같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완두씨의 모양과 색깔 유전에서 자손 중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가 나올 확률이 가장 큰 경우는 자, 둥글고 노란색, 둥근 거하고 노란색.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차피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되냐? 지금 독립의 법칙 배웠습니까? 독립의 법칙이 뭡니까? 모양과 색을 따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독립 아닙니까? 자, 첫 번째 거 한번 해봅시다. 모양만 봅니다. 자, 이하 둘이 교배해가지고 둥근 긴 나올 확률이 몇입니까? 이 모르겠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해보면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뭐 강제적으로 외워라 할 수도 있는데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라지끼리 교배를 하면은 무조건 라지알 100% 나오죠. 이거 생각해 볼 거 있습니까? 없죠. 자, 두 번째. 요거하고 스몰이 하나 끼인 거는 교배를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라지알과 라지알, 스몰알. 또 라지알, 스몰. 이것도 그냥 둥근 거 100% 나옵니다. 둥근 거밖에 안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둘 다 우성이다. 한쪽에 잡종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바보같이 이거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엄마 아빠 바뀌어서 보니 똑같으니까 할 필요 없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까?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아까 전에 몇 대 몇 나오는 겁니다. 둥글고 주름진 게 몇 대나? 이거 3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승열성 이건 무조건 3대 1로 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둥근 게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고 주름진 게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 거예요. 자, 요 부분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가 주름진 것끼리 또 교배하면 뭐만 태어납니까? 주름진 거 이렇게만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이거 확률 100%죠. 주름진 거 100%.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요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둥글고 라지알 스모랄이 이렇게 또 라지알 스모랄 이거 두 개, 스모랄 두 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아가 1대1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둥근 게 100% 나오느냐 주름진 게 100% 나오느냐 둥근 거 주름진 거가 3대1로 나오느냐 1대1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1대1만 따로 외우면 됩니다. 3대1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확률 몇 분의 1입니까? 2분의 1이죠.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확률 2분의 1이죠. 그래서 확률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둥근 길 넣을 확률은 여기 상황이 누가 옵니까? 요거죠. 요거니까 요거 2분의 1입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요거는 둥근 거 4분의 3입니다. 요거죠. 요거는 몇입니까? 요거 위에 있는 거 요 뭐 스물알 이거 해야 됩니까? 라지알과 스물알 교반하면 뭐 나옵니까? 라지알 스물알밖에 둥근 거 100%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100%니까 4분의 4 1입니다. 자, 요거는 둘이 교배하면은 2분의 1입니다. 요거 둘이 교배하면 3분하고 똑같죠? 1입니다. 요 확률에다가 세개 확률, 요거 확률 몇입니까? 2분의 1이죠. 황색이 로울 확률. 맞죠? 요거는 몇입니까? 4분의 3입니다. 요거 몇입니까? 라지 스몰, 스몰, 요거 2분의 1입니다. 자, 요거 스몰, 라지 스몰이니까 요거 2분의 1입니다. 왜 이거 똑같잖아요. 이게 좌우로 바뀐 것 뿐이죠. 요거는 1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확률적으로 이 안은 총 몇 분의 4분의 1. 둘이 곱해야 됩니다. 확률은. 요거 16분의 요거 2분의 1. 요거 4분의 1. 요거는 1. 여기 100% 둥글고 황색이다. 답 5번이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마지막. 순종의 보라색 꽃과 흰색 꽃을 교배해가지고 잡종 1대를 얻었습니다. 잡종 1대를 자가 수분하여 잡종 2대를 얻었습니다. 잡종 2대를 자 비율을 조사하니까 잡종 1대는 전부 다 무슨 꽃? 보라색 100%. 근데 지금 이게 개수를 보니까 보라색하고 흰색하고 3대1로 태어난 거 맞습니까? 100대 25잖아요. 100이 아니고 이거 75대 25잖아요. 맞죠? 이게 어떤 겁니까? 예, 보라색 꽃이 있었고, 맞죠? 흰색 꽃이 있었는데,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둥근 거하고 주름진 게 있었는데, 둥근 게 100% 태어나고, 야, 자가구 교배하니까 둥근 거와 주름진 게 3대1로 태어나더라. 이건 거잖아요. 색깔만 바꾼 거잖아요. 맞죠? 둥근 것이 보라색이고, 주름진 것이 흰색이다. 이렇게 매칭하면 되죠. 완대 꽃 색깔 유선형질이 쓰죠. 이거 보라색 꽃이죠. 둥근 게 보라색. 둥근 게 보라색이 아니고 둥근 거 보라색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보라색과 흰 꽃은 둥근 거와 주름진 거고 이름만 바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잡종 1대 나타나지 않는 흰색 꽃이 잡종 2대 나타나는 과정을 설치하시오. 자, 이게 둥근 게밖에 안 태어났는데 이게 주름진 게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잡종 1대는 이거 흰색 유전자가 있었지만
일성이라서 표현이 되지 않았다. 표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나,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잡종 일대의 흰색 유전 인자 두 개가 만나 잡종 2대에서 흰색 꽃이 태어났다. 됐습니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표현이 안 되는 이유가 우승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표현되는 이유가 분리되어서 요 스몰 r만 만났기 때문에 요걸 적으면 되는 겁니다. 예, 요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예, 처음부터 한번 더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 유전 파트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생물에서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는 옵니다. 한번 기본 베이스를 잘 잡고 가야 돼요. 이 지금 3학년 기말이라 해가지고 이걸 대충 해가 넘어가면 그때 이제 멘탈 터지는 거예요. 여기 가장 기본입니다. 됐죠? 이게 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느냐? 이 파트가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꼭 해보고 가세요.